25의 이세연은 언제나처럼 파티의 중심이었다. 몸에 꼭 맞는 붉은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대담한 매력을 한껏 뽐냈고, 짙은 와인색 립스틱은 도발적인 미소를 더욱 강조했다. 시끌벅적한 음악과 들뜬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학 동창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세연은 홀로 빛나는 별과 같았다. 파티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편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세연아, 여전히 예쁘네. 귓가에 울리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첫사랑, 강민호였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 세연의 세상을 온통 흔들어 놓았던 남자. 그의 등장은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언뜻 비치는 소유욕을 세연은 애써 외면했다. 오랜만이야, 민호 선배. 세연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민호를 둘러싼 남자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세연의 화려한 외모와 몸매를 훑으며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럴수록 세연을 향한 술잔은 집요하게 채워졌다. 거절할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세연은 점차 고립되고 있었다. 우리 세연이 술 많이 늘었네. 한 잔 더 해야지? 한 동기의 목소리는 끈적했고 그의 손은 은근하게 세연의 허리를 감쌌다. 뿌리치고 싶었지만 사방이 막힌 듯 답답했다. 민호는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세연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강한 위스키 향이 콧속을 파고들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멀어져 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세연은 낯선 호텔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과 온몸을 옥죄는 고통이 끔찍한 현실을 알리고 있었다. 희미한 기억 속 민호를 포함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차갑게 빛나던 카메라 렌즈. 일어났어? 조롱 섞인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입으며 세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네가 너무 예쁜 게 죄야, 세연아. 이건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생각하자고. 미쳤어? 세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신고할 거야. 너희들 전부 신고. 민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휴대폰을 흔들었다. 화면에는 속옷 차림으로 울부짖는 세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 내 부모님한테 먼저 보내드릴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리는 게 더 재밌으려나? 얌전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감히 경찰에 알릴 생각이라면 넌 평생 이 영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알겠어? 넌 그냥 우리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그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세연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항할 힘도 소리칠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빈 호텔 방, 세연은 차가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25의 밤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세연은 멍하니 호텔방 천장을 응시했다.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었다.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끊임없이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귓가에는 민호의 협박이 메아리 쳤다. 넌 그냥 우리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그 말은 낙인처럼 세연의 영혼에 새겨졌다. 간신히 몸을 추슬러 호텔을 빠져나왔을 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모든 것이 세연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는 어느 한적한 골목의 작은 찻집 앞에 멈춰섰다. 낡았지만 정갈한 외관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한 홍차 향이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미세하게 녹이는 듯했다. 홀린 듯 찻집 안으로 들어선 세연은 창가 구석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았다.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지원. 그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찻집 주인인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불필요한 동정이나 호기심 대신 담백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스한 온기가 떨리는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배려는 세연에게 작은 숨쉴 틈을 주었다. 그때 세연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발신인은 강민호였다. 세연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전화를 받자 민호의 저속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예쁜 세연이 잘 들어갔어? 어젯밤 영상 아주 잘 나왔더라. 심심할 때마다 보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하는 거 잊지 마. 전화를 끊고 난 세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지창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새로운 찻잔을 세연 앞에 놓아주었다. 이번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캐모마일 차였다.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세연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만 결코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세연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세연은 처음으로 지원을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세연은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끔찍한 절망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온기. 세연은 말없이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향긋한 차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이 작은 찻집, 그리고 이 낯선 남자의 온기가 부서진 그녀를 잠시나마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연의 삶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밤마다 끔찍한 기억에 시달렸고 낮에는 민호의 협박 메시지가 그녀를 옥죄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영상의 일부를 보내오며 세연을 길들이려 했다. 내가 감히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조롱 섞인 메시지는 세연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세연은 망가져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늘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지원의 작은 찻집이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홍차향이 그녀를 맞았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지원은 세연을 발견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세연이 늘 앉던 창가 자리에 따뜻한 루이보스차 한 잔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 순간 지원은 그녀의 손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 시선을 돌렸다. 식사는 하셨어요? 지원의 다정한 질문에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직접 만든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가져왔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속이 편안해질 겁니다. 세연은 말없이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얼어붙었던 속을 녹여주었다. 그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의 상처를 억지로 들추려 하지 않는 지원의 배려가 고마웠다. 그날 이후 세연은 매일 찻집을 찾았다. 지원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차와 담백한 음식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함께 남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세연의 이야기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세연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세연은 또다시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충동적으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긴 목소리의 지원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예요.
세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만으로도 지원은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괜찮아요. 지금 갈게요. 지원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세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옥 같던 밤이 조금은 견딜만하게 느껴졌다. 지원은 약속대로 30분 만에 세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연락한 것을 미안해하는 세연에게 괜찮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잠 못 드는 밤에는 이게 좋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원은 세연이 마음을 열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세연에게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주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물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저 아주 힘든 일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만 털어놓았다. 지원은 묵묵히 세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듯했다. 세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힘들었겠네요. 그 흔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세연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그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다. 며칠 후 민호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액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세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가진 돈도 없었지만 설령 돈을 준다 해도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혼자 끙끙 앓던 세연은 결국 다시 지원을 찾았다. 찻집이 아닌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다. 지원은 법률 서적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은 찻집 주인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무슨 책 보세요? 세연의 질문에 지원은 들고 있던 책을 보여주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책이었다. 순간 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그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 그냥 관심 있는 분야라서요. 지원은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명함을 세연에게 건넸다.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한지원. 세연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늘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찻집 주인이 사실은 변호사였다니. 혹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지원의 말은 희미한 빛처럼 세연의 어두운 세상에 스며들었다. 어쩌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명함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함이 아니었다. 절망의 늪에서 그녀를 건져 올려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민호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그는 이제 세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늘 입은 옷 예쁘던데 내가 사준 걸로 갈아입는 건 어때? 와 같은 끔찍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세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대로는 죽을 것만 같았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게 될 터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세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입니다. 저 세연이에요. 세연의 목소리를 들은 지원은 모든 것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약속을 잡는 대신 지금 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말했다. 지원의 사무실은 그의 찻집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그는 세연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익숙한 찻잔의 온기가 세연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 이제 파충 말해줄 수 있겠어요? 지원의 차분한 목소리에 세연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 민호를 포함한 남자들의 잔인한 행동, 그리고 동영상 협박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세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지원은 세연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세연의 고백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세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세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곁에서 함께 싸울 겁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세연에게 법적인 절차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세연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싸울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앗아간 것들 반드시 되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평범했던 일상까지도요. 지원의 확신에 찬 말은 세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연은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피해자로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을 이제는 혼자가 아닌 지원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지원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세연은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지원의 격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진술을 마칠 수 있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세연이 감히 자신들을 신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원이 선임한 유능한 법무법인의 이름과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 목록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세연에게는 더욱 악랄한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세연의 지인 몇 명에게 전송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게 네가 선택한 결과야, 이세연. 다음은 내 부모님 차례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온 세상에 알려줄게. 지인들의 충격과 경멸이 담긴 연락에 세연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지원은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그는 늦은 밤 불안에 떠는 세연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세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세연 씨는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원은 자신의 손을 뻗어 세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따뜻한 천이 세연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고 힘내야 해요. 그래야 저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죠. 그의 말에 세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정함과 굳건함은 세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지원은 법적으로도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와 그 친구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증인의 등장은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궁지에 몰린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영상의 원본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그 메시지를 받은 날, 세연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세연 씨,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지원은 세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품에 안겨 세연은 마지막 용기를 끌어모았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민호 일당의 최후 통첩은
세연과 지원에게 큰 압박이 되었다. 영상이 유포될 경우 세연이 입게 될 상처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유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세연을 위해 지원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VIP 룸을 예약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레스토랑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세연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에 어색해했지만 지원의 다정한 배려에 점차 긴장을 풀었다. 변호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와인잔을 기울이던 세연이 문득 물었다.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세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처음 찻집에서 세연 씨를 봤을 때 많이 아파 보였어요.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냥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세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고요. 세연 씨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요. 지원의 진심 어린 말에 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지원은 말없이 냅킨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흘렀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서 그들은 어느새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지원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세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온기가 담긴 코트는 더없이 따뜻했다. 다 잘 될 거예요. 세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세연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그의 입맞춤에 세연은 내일 다시 싸워나갈 용기를 얻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한지원이라는 남자였다. 세연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여론은 그녀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고 민호 일당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정적으로 지원이 찾아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의 증언은 민호 일당이 상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그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패색이 짙어지자 그들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와 영상 촬영을 주도한 것이 민호라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마지막 공판이 있던 날 지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그들의 죄를 엄중히 꾸짖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을 넘어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으며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선고 기일만이 남았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세연을 자신의 찻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두 사람에게 첫 만남의 장소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특별한 공간이었다. 늦은 밤 찻집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말없이 세연이 가장 좋아하는 얼그레이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차향기가 찻집 안을 가득 메웠다.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났네요. 세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원함과 함께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지원과의 관계도 끝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때 지원이 세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세연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처음에는 변호사로서 당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세연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 겪은 아픔을 모두 지워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길 위에는 늘 제가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의 웃음을 되찾아주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지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도 변호사님이 좋아요.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고 공판일.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연은 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다. 피고인 강민호 징역 10년, 나머지 피고인들 각각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엄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세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정의는 살아있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세연은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느꼈다. 법정을 나온 세연과 지원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연은 예전의 밝고 당당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공부하며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지원 역시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다. 그는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더욱 매진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원과 세연은 처음 만났던 찻집의 창가에 마주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제 그 찻집은 지원의 것이 아닌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세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물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세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세연도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과거의 아픔과 그늘을 완전히 씻어낸 순수하고 찬란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세연은 지원의 팔에 가볍게 팔짱을 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걷는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희망찼다. 지나간 시간의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세연은 지원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연아. 지원이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비로소 그녀의 25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